소문만 무성하던 헝다그룹의 파산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헝다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도 무분별하게 헝다의 대출과 지원금을 대줬다가 현재 역풍을 맞으며 파산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이에 중국 자본가들은 최악의 경제 사태에 갑자기 자신들의 재산이 중국 정부에 의해 동결될 것을 우려해 급하게 한국행을 알아보고 있다고 전해지며 그 증거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자국 자본이 유출될 것을 우려해 한국과 관련이 깊은 도시에 몇 주 전부터 봉쇄령을 내렸는데 최근 봉쇄령이 내려진 중국의 대도시에 충격적인 근황이 공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과연 현재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34조 원. 상상도 하기 힘들 만큼 천문학적인 이 금액은 현재 중국 부동산 업계가 1월 한 달 동안 지급해야 하는 액수입니다. 현재도 계속 불어나고 있는 이 거액에 빚을 중국 부동산 업체는 감당해야 하는데요. 중국 매체에 따르면 중국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만기도래 채권이자는 물론이고 신탁 상품 원리금을 상환하는 등 이를 모두 갚고 수백만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려면 최소 1970억 달러, 하나로 234조 4,300억 원이라는 비용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채권 원금과 이자가 60억 4천만 달러, 하나로 7조 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도저히 민간 기업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며 중국 정부도 함부로 손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미 헝다그룹은 채권이자 8,249만 달러를 갚지 못해 디폴트를 선언할 만큼 재정이 바닥난 상황이고 개발업체인 자자오의 역시 공식 디폴트 선언에 들어가며 중국 전체를 공포로 몰고 갔습니다. 자자오의 달러 채권 규모는 헝다에 이어 두 번째에 달할 정도죠. 이름만 들어도 중국 내에서 유명한 기업인 화양겐홀딩스 중국 부동산그룹, 실리홀딩스 등 규모 있는 업체들은 도산 직전 상태이고 디폴트 상태를 빠져나오기 위해선 대규모 금융이 필요합니다. 이에 중국 정부는 공식 언론 매체를 통해 헝다그룹 문제는 중국 정부가 예상한 범위 내의 일이며 어떠한 문제도 없을 것이라 장담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헝다의 문제는 전 세계적인 파장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것이며 리먼 브라더스 사태처럼 금융위기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라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무색하게 지금 중국 전역에서는 균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금융 대지진이라 할 정도로 민간 기업들은 물론이고 정부마저 대규모 부채 도미노 도산에 걸려있는 상태인데요. 최근 중국 화천자동차와 프랑스 르노자동차의 합작사 화천르노진베이가 80억 달러, 하나로 9조 원이 넘는 채무를 갚지 못해 파산에 이르렀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화천은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고 한 것입니다. 12월에는 직원 월급마저 제대로 주지 못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헝다 회장은 현재 디폴트 상태에 빠진 회사를 구하고자 자사 지분을 매각해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쉬자인 회장은 나흘에 걸쳐 주식 2억 7,780만 주를 매각해 현금을 확보했습니다. 현금으로 따지면 754억 원 수준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불안해지는 내부 경제 상황과 외부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고자 세계 주요 인사들이 모인 1+6 라운드 테이블에 모여 중국 경제는 안전하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 세계무역기구 등 국제적으로 명성 있는 기관을 초대해 중국 경제는 헝다에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튼튼하다는 것을 역설했습니다. 단기적 위협에 지나지 않는 헝다는 곧 있으면 해소될 것이며 부채 청산을 위해 현재 중국 정부와 외부 인사들이 합류한 팀에서 헝다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것이라는 해결책까지 말하며 외부의 시선을 다잡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외부 인사들은 중국의 이 같은 사탕 발림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크레이그 싱글턴 부연구원은 중국 지도부의 가장된 냉정은 어디까지나 내부의 혼란을 감추기 위한 기만이라고 분석하며 시진핑 주석의 지도력의 문제라며 공격을 가했는데요. 실제로 인민은행은 지급 준비율을 0.5%포인트 인하하는 결정을 내리며 유동성 완화를 위해 인민은행까지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중국 정부가 외부에 드러내는 정보는 매우 한정적이기에 내부에서는 이보다 더 심한 위기가 닥쳐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민간 영역만이 아니라 중국 지방정부도 헝다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요. 이코노미스트는 기사를 통해 중국 부동산의 위기가 진정 위험한 것은 중국 지방정부의 재정적 부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라는 부정적인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부동산 개발에 있어 중국 지방정부가 깊숙하게 관여해 중국 내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지방정부는 헝다 그룹만 믿고 무분별하게 지원금을 내줬다가 같이 파산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를 공개하지 않아 대략적인 규모만 엿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도 심각해 보이는데요.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GDP 대비 40%가 넘는 암묵적 부채 비율이 예상된다며
현재 이 뇌관이 터질 경우 중국 지방정부 역시 연쇄적 디폴트 대상에 포함된다고 바라봤습니다. 결국 헝다그룹의 작은 날갯짓에 중국 지방정부는 물론이고 중앙정부까지 죽음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는 셈입니다. 이에 두려움을 느낀 중국인들은 탈출을 위해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물론이고 부유한 중국인들은 파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기가 가진 자산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안전자산으로 바꾸며 새로운 곳, 다시 말해 제2의 중국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갑작스럽게 연쇄 디폴트가 선언되면 중국 중앙정부는 이를 막을 힘도 없고 이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뾰족한 방법도 못 찾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죠. 중앙정부의 정보 통제와 강제적인 금융정책으로는 부도를 완전히 막지 못합니다. 게다가 헝다그룹의 위험성을 현재 중국 정부는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들 중국인들은 다른 국가를 찾아 자기의 재산을 옮기려고 시도했는데요. 부유한 이들 눈에 띈 국가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최근 탈출을 꿈꾸는 중국인들은 한국에서 나온 한류 비자에 주목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인들이 크나큰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류 비자가 외국인 유치를 위한 것이긴 하지만 중국인들이 아무 때나 올 수 있을 만큼 문턱이 낮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인들은 이번 경제난을 피해 한국으로 갈 생각에 정신이 팔려 있으며 한류 비자가 바이두의 인기 검색어에 오를 만큼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행 비행기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발표된 지 3시간 만에 322만 건의 검색량을 보이며 중국 내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을 역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되었는데요. 그야말로 한류 비자는 중국 자본가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수많은 중국인들은 이 기회를 붙잡고자 몰렸습니다. 하지만 이는 원래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해 고급 인재를 한국에 수용하고자 고안된 정책이었는데 중국인들은 이를 탈출구로 보고 악용하려는 것인데요. 심지어 아이까지 낳으면 보조금을 주는 한국의 정책에 감탄한 이들은 한국에 정착해 아이까지 낳아 이들을 기를 생각으로 한국에 오래 머물기를 원하고 있죠. 중국 관영 매체 CCTV는 충북제천의 출산 장려 혜택을 소개, 다자녀 가정에게 보조금을 제공하고 대출금을 싸게 빌릴 수 있게 정부에서 나서고 있다는 설명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 많은 중국인들이 어떻게 하면 한국에 갈 수 있는지 문의가 빗발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부도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데요. 한류 비자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한국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위주로 사람을 선별하고 있다고 밝히며 중국인의 이주를 철저하게 막고 있죠. 그 기준은 한국에서 박사과정을 마치는 사람들의 하나며 이들의 국내 취업을 돕기 위한 비자입니다. 비자의 특성에 맞게 적합한 인재가 한국으로 들어오길 바라는 정부 입장에선 파산을 피하기 위해 한국으로 들어오는 중국인들을 반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반면 중국인들은 어떻게든 파산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한국 정부에게 매달리며 제발 한국이 자신들을 받아주기를 바란다며 아우성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자본 유출을 우려한 중국 정부는 결국 봉쇄카드까지 꺼내들었는데요. 중국 정부는 1300만 명 인구를 가지고 있는 시안을 대대적으로 봉쇄하고 나섰습니다. 봉쇄 이유를 코로나 확산이라고 중국 당국은 설명했는데 그 봉쇄 강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제일 먼저 주민들은 외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됐습니다. 생필품 구매를 위해 꼭 외출이 필요하면 가족 중 한 명만 나갈 수 있으며 이마저도 이틀에 한 번꼴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1300만 명이 넘는 인구에서 약 2주간 200명 정도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다른 해외 국가의 확진자 사례에 비춰볼 때 그렇게 많은 수도 아니며 인구 비율로 따졌을 때도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또한 공항까지 폐쇄했다는 것도 의혹을 키우는 원인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오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이는 안에서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게 한 조치입니다. 또한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중국 당국의 정확한 정보 제공을 꺼리는 것도 한몫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 시안에 삼성의 유일한 해외 메모리 공장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삼성을 경험한 사람들이 중국의 파산 위기에 두려움을 느끼고 재산을 챙겨 한국으로 도망가는 것을 막기 위해 봉쇄령을 내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봉쇄 하루 전날에는 시안에 있는 마트에서는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풍경이 그려졌으며 심지어는 서로 생필품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주먹이 오갔습니다. 봉쇄령이 내려진 도시는 삼성 공장이 가동을 줄이면서 현재 유령 도시로 바뀌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볼 수 없으며 어쩌다 발견된 사람들의 옷차림은 몸 전체를 가리는 하얀색의 방역복을 입고 있습니다. 삼성도 인력 문제로 가동을 줄이면서 전 세계가 반도체 수급의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오히려 메모리 가격 인상으로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과거 삼성이 떠난 중국 도시의 충격적인 결말을 보며 삼성이 떠나갈까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 정부는 중국발 경제 위기와 중국인 유입에 잘 대응하기를 바라며 국민의 이익을 지켜주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